오늘은 개사일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수일간이 사화를 깔고 있죠. 개수일간한테 이 사화는 천을귀인이죠. 천을귀인. 근데 이 사화를 깔고 있다고 해서 이게 이 천을귀인이 나한테 좋게 작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주 8글자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화가 나한테 좋게 작용하는지는 사주 8글자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도 천을귀인이니까 좋겠죠. 시장관 안에는 무토, 정관, 그리고 경금, 정인, 그리고 병화는 정제죠. 정제. 정관, 정인, 정제 이 전부 다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런 거를 격구 용신으로 보면 재관 쌍미격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관도 있고 정인도 있고 정제도 있고 내 할 일이 많은 일주라고 봐야 되겠죠. 많은 걸 갖췄기 때문에 할 일이 많고 쓸모가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일이 많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체로 장자라든지 장녀가 많습니다. 내 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역마를 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군데 많은 곳을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정관, 정인, 정제가 있기 때문에 전부 정자가 붙죠.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큰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러 살림을 도맡아 하기 때문에 할 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니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미가 공망이거든요. 본인 팔자에 오화나 미토가 있으면 공망으로 어느 정도 작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화는 편재죠. 편재는 사업성을 뜻하고 큰 돈을 뜻하죠. 근데 이게 공망을 맞았다라는 것은 나는 큰 돈이라든지 뜻밖의 재물에 욕심을 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올바르게 재물을 취해서 그걸 내 걸로 취할 수 있는 돈 이외에는 내 거가 아니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공망을 맞았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뜻밖의 재물, 불로소득, 이 엉뚱한 재물 이런 걸 꿈을 꾸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로또 같은. 물론 뭐 복권을 안 산다는 말은 아니지만 뜻밖의 재물은 꿈을 꾸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관 같은 경우는 경찰관도 되고 나를 제압하는 그런 뭐 칠살이라고 또 하죠. 그 힘든 일을 뜻하고 고된 일 이런 게 공망을 맞았다라는 것은 나는 힘든 일, 고된 일 하기 싫다라는 말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일, 뭐 고된 일이라든지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일은 하기 싫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망을 맞았다. 이런 게 평간을 공망 맞은 거는 어찌 보면 나쁜 게 아니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학생이다. 근데 이게 재성을 깔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재성이 많으면 돈 생각, 남자라면 뭐 여자 생각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항마가 따르겠죠. 그리고 재성은 인성을 파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역마를 깔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책상에 잘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말이게 뭐 공부를 하다가도 냉장고 문 열어보고 뭐 기웃거리고 이렇게 공부가 집중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이렇게 학업을 끌고 가야 되냐면 돈의 논리가 강하거든요. 돈의 논리.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더라도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주식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딜을 걸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몇 등급 위로 성적이 올라가면 뭐 원하는 걸 사준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사줄게. 아니면 본인이 굉장히 필요한 걸 사준다라고 딜을 쳐서 이 애를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끌고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돈의 논리, 경제 논리가 강하기 때문에 나에게 소득이 되는 공부, 그리고 공부를 하더라도 만약에 3등급을 목표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 딱 이 목표치까지만 공부를 하지 그 이상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재선을 깔고 있는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딜을 해서 얘네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끌고 가는 그런 걸 좀 부모님들이 잘해야 되겠죠. 그래 남자 같은 경우는 정제를 깔고 있으므로 바쁘고 열정적인 배우자다. 정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바른 배우자죠. 나에게 어떤 정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배우자를 뜻하겠죠.
사화는 역마죠.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니는, 뱀이 발도 없이 빠르게 기어가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그런 마누라, 열정적인 마누라를 내가 데리고 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겠죠, 배우자가.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잘생기지 않았지만 능력 있고 영양가 있는 남자. 왜냐하면 이 사화 속에 있는 이 무토 같은 경우는 12운성으로 걸록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거죠. 천간에 드러나 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외모나 이렇게 큰 지위가 있는 남자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사화 속에 있는 무토이기 때문에 굉장히 능력 있고 영양가가 있는 그런 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양가 있는 배우자다, 남편이.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간에 만약에 이렇게 무토가 떠 있지 않다면 여자 같은 경우는 여자 외모를 크게 안 볼 수도 있겠죠. 나는 사중에 무토를 쓴다, 영양가 있는 남자가 좋다. 그리고 직업적인 관계를 보면 수기운 자체는 이렇게 그릇이 있으면, 컵이 있으면 물은 당기는 대로 이렇게 모양을 바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기운은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모양이든 내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 적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사업가 어떤 길이든 적응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유축 같은 경우는 금융권을 뜻하거든요. 사는 유를 향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금융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리고 교육기관, 뭐 세무, 회계, 유통, 사중에 경금을 쓰면 뭐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주에 식신이 없으면 유통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사화 같은 경우는 빨리 움직이는, 불을 달고 빨리 움직이는 그런 물상이기 때문에 항공운수, 역마, 납품, 대리점, 그리고 뭐 투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잘 안 하죠. 정제는 편제를 깔고 있는 분들은 투기성 사업을 하지만 정제를 깔고 있는 분들은 투기성 사업은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계사일주 같은 경우는 투기성 사업은 금물이다. 그리고 건강 쪽으로 보면 만약에 사화 옆에 오화가 있다든지 이렇게 화기가 태화일 경우에는 신장 방광, 신경성 질환, 두부 이런 계통을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수기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화기가 태화할 경우에는 이렇게 건강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계살주 같은 경우 조심해야 될 시기를 보면 뭐 5년이라는 신년, 해년 이런 경우 조심해야 되겠죠. 이렇게 탁해진다든지 또 형이 된다든지 충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계사일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